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영 강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젠 정신 차려야 한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결심이 무너지는 게. 그거에 대해 자책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안 무너지기 위해서 일단 재테크적인 측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으는 힘하고 쓰는 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죠? 쓰는 힘이 압도적으로 세다고 그랬죠? 그럼 펑펑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는 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현실에, 그러니까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서 미래 자산을 축적시키는 노력이란 말이죠. 즉, 현실의 쾌락, 현실의 편리함을 원하려면 돈을 써야 돼요. 그럼 돈을 못 모으겠지. 그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보여지는 이미지, 뭐 이것저것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외제차도 여러분 되게 리스거든. 그거 뭐 현찰박치고 샀겠어요, 그죠? 빚덩어리란 말이죠. 왜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잔고는 없고 자기 명의 재산은 없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빈곤한 노예요. 고물 줍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폐지 줍고. 왜? 결국은 여러분 미래 재산 까먹으니까. 자, 지금은 내가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젊음이 있고 지금 취업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65세만 넘어가면 어디 취업 됩니까? 여러분 그 60세 넘어가면 서울대 나가도 취업 안 됩니다, 요새. 응? 그 여러분 아파트 그런 경비원 분들 이렇게 뽑는 것도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그렇게 요새 어려워요. 응? 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영업인들 중에서 나이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처절하게 아시겠죠. 64, 5세 넘어가면요,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또 택시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 여러분 12시간, 14시간 운전하는 게 재미있고 쉬울 것 같아요. 지방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택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일자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빈곤한 노, 자식한테 대물림. 그죠? 이 시스템이에요, 이거. 쓰는 힘에 그냥 시달리면 결국은 가난해지는 거고, 가난하면 결국은 나이 들어서 빈곤한 노후가 예정되는 것이고, 빈곤한 노후는 결국 자식들도 빈곤하게 만들겠죠. 그죠? 이 시스템이에요.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흑수저의 반복이죠. 흑수저. 할아버지도 흑수저, 아버지도 흑수저, 나도 흑수저, 또 흑수저. 이거를 그럼 우리가 깨내려면 결국 모으는 힘을 강화시켜야 되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선택적 궁핍입니다. 선택적 궁핍.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없어서 못 쓰면 그거는 그냥 궁핍이죠. 없어서 못 쓰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선택적 궁핍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 궁핍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죠? 옷도 제대로 못 사 입고, 이 궁핍은 사람을 정말 병들게 합니다. 남들 먹는 것도 못 먹고, 그죠? 밥을 굶거나 옷도 제대로 못 사 입거나 주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든지, 그 인생이 정말 얼마나 쭈그러들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의식주의 궁핍이에요.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의식주의 궁핍이라고. 그죠? 왜? 최소한 남들 입는 것처럼 좀 입고, 남들 먹는 것 정도는 먹을 수 있고, 남들 있는 주거 정도까지는 있을 수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의식주의 궁핍은 그 자체가 불행이죠.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왜? 얼마나 괴롭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다면, 내가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라면 얼마나 또 그게 괴롭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아끼는 가족들이 내가 돈을 못 벌어오기 때문에 같이 궁핍에 있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선택적 궁핍.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쓰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란 말이죠. 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강제저축을 시작해야 되죠. 강제저축. 여러분 저축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원래. 왜? 항상 이 쓰는 힘이 그렇게 우리가 시달리게, 그냥 뭐만 보면 돈 써라, 그죠? 커피 마셔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순대 곱창에 곱창 전골, 뭐 베네스리 삼겹살, 꽃등심 맨날 나오잖아, 그죠? 유튜브를 봐도 먹방, 맨날 돈 써라, 그죠? 얼마나 눈만 뜨면 그냥 여행 가라, 캠핑 다녀라, 차박에. 여러분들이 텔레비나 유튜브를 보면 다 돈 써라 밖에 없어요. 그걸 다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강제저축을 때려줘야 돼요. 강제저축은 뭐냐면 돈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돈의 씨를 말리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래서 보험 세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강제저축이 돼요.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 사실 제가 재테크 컨설팅 할 때 딱 그 얘기예요. 당신이 자신이 있다면 10년, 10년 정도, 20년 너무 기니까 10년 동안 악랄하게 모으라고.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을 되게 무식하게 가입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라지고 있는 무해장급형,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왜? 그건 진짜 all or nothing이니까. all or nothing이니까. 물론 중간에 해약했을 때 있는 데미지는 막강하죠. 그게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안 쓰고 버텨요. 응? 그래야지 안 쓰고 버틴다고. 그 정도의 파워가 있지 않으면 써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 사실 그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물론 유튜브 보면 막 공격하죠. 종신보험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판매를 안 해봐서 그렇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요. 자, 강제저축을 통해서 욕구 통제가 들어가야 돼요. 욕구 통제가 들어간 다음에 시드머니 구축, 자산 증식 이 코스로 가야 된단 말이죠. 다시 선택적 궁핍을 통해서 강제저축을 일으키고,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욕구가 통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 욕구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특히 영업인뿐만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일반인들이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욕구 통제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욕구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에 씨를 말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저절로 욕구가 통제돼. 욕구가 저절로 통제된다고.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시드머니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산이 증식돼. 왜? 여러분들의 재테크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시드머니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단언컨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생계자금이 아니라 여유자금으로 2억 정도만 있으면은 완전히 남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럼 오피스텔 투자든 뭐든 새로운 시대가 열려. 자산 증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주식도 여러분들 2억 정도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만 사도 돼요. 1, 2천만 원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작은 수익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상한 잡주, 소형주, 이상한 종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금액이 작은데 수익에 대한 기대치만 높아지니까. 이래서 무너진단 말이죠. 금액이 커지면 오히려 안전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개에서 부자들은 위험한 짓 안 해요. 왜? 위험한 짓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 자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작은 수익으로도 충분한, 내가 생활비나 이런 것들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덩어리가 작은 돈 가지고서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 그래서 이게 자산이 적은 사람일수록 위험한 투자를 해서 원금을 날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욕구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선 여러분들 돈 벌어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 신문 뉴스 보면 로또 당첨된 무슨 일 벌어져요? 대개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다시 또 쪽박찹니다. 왜? 욕구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거액의 돈이 들어오면요, 그 돈이 그 사람을 더 망쳐요. 왜? 흥청망청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썼던 욕구가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무슨 일 벌어집니까?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도 당하게 되고 이상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은 쪽박찬단 말이죠. 욕구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재물이 주어지면요, 되게 그 사람을 망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재무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다 똑같이 본 거였어요. 욕구 통제가 된 상태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이때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획득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적 궁핍을 통해서 강제저축을 시작해야 되고, 강제저축을 하게 되면 욕구 통제가 시작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왜? 아니,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욕구가 통제되겠지. 그죠? 그러면서 저절로 시드머니가 또 만들어지고, 그 기간이 완성됐을 때 드디어 자산 증식할 수 있는 능력과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예요.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그래갖고 여러분들 사회초년생 재테크, 지금 코로나 전에는 저도 대학교 사회초년생들 있죠? 거기 이제 이런 동기부여 재테크 강의 몇 번씩, 1년에 한 몇 번씩 하고 그랬는데, 제가 20대 중반이나 20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줘요. 하루에 10,000원으로 3년만 살 수 있으면 1,000명을 감당하는 일기당천의 인물이 된다. 여러분, 하루에 만에 10,000원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스타벅스 못 갑니다. 6,000원짜리 밥 못 먹습니다. 왜? 6,000원짜리 밥 먹으면은 두 끼 한 끼 굶어야 되니까. 그죠?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도시락 싸갖고 다녀야 되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루에 뭐 삼각김밥 얻으려면 영양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 30대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10,000원으로 3년을 사는 걸 해낼 수 있으면, 3년은,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사는 삶을 3년을 버텨낼 수 있으면 당신은 1,000명을 감당하는 일기당천의 인물이 된다. 왜? 여러분,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려면요, 모든 욕구 다 통제해야 돼. 그 무서운 사람이 돼요. 무서운 사람이 된다고. 왜 무서워지느냐? 위대한 인간이 되는 이건데, 인간사회는 욕구 및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교육의 목적은 욕구와 감정을 적절히 제어하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대표적인 게 식욕, 성욕, 수면욕이죠. 그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수면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여러분, 운전하다 졸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하다가 맨날 죽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사고의 90%는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 아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졸면 죽어야 안 죽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을 이기지 못해. 졸음운전하다가 사망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망사고. 수면력이 이렇게 강해요. 그죠? 여러분, 새벽에 누구든지 우리가 맨날 자기계발서 보면은 맨날 새벽에 일어나라, 아침형 인간 되라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원리가 단순한 거예요. 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가장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밤이나 낮에는 5분, 10분 별거 아니죠. 그러나 새벽에 여러분들 4시나 5시에 일어나면 그 10분, 5분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분명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10분 더 자는 바람에 지각을 했다는 것. 그죠? 오늘도 10분만 더 일찍 일어났었으면 좀 더 여유있게 해갖고 출근할 수 있을 텐데, 그 10분, 20분 더 자느냐고 결국은 교통체증에 시달렸고. 그죠? 여러분 새벽 6시쯤에 출근하면 길 안 막혀요. 서울시건 뭐 지방이건 6시에 출근하면 길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7시 반 넘어가면 어디든지 또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분이면 출근할 길을 1시간 반 출근하고 길바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 수면력이 얼마나 강해요. 맨날 우리는 아침과의 싸움이니까. 그죠? 얼마나 이 잠이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합니까? 그죠? 두 번째, 식욕. 여러분, 소식하고 채식하면 병 안 걸립니다. 제 경험상 아주 몸이 아주 허약하신 분이 아니라면요. 요즘에 우리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이 지나치게 먹어서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먹어서 그래요. 소식하고 채식하면은 병에 잘 안 걸려요. 요즘 의학기술이 하도 발달되어 있고 위생관념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항생제고 뭐 다 있으니까 소식하고 채식하면 병에 안 걸리는데 지나치게 먹으니까. 여러분, 식욕 제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나 항상 다이어트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죠. 다이어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써요. 그죠? 유튜브 이런 데 봐도 맨날 나오잖아요. 살 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너도 20kg 뺐다, 누군 했다. 막상 해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식욕과 싸우는 게, 뭐하러 다이어트에 돈 씁니까, 여러분? 그죠? 맨날 밥을 반 공기 먹을 수 있고, 나물 반찬으로도 그냥 떡 없으면 살 빠져요, 그냥 저절로. 근데 문제가 이놈의 식욕, 그죠? 이놈의 식욕. 얼마나 이기기 어렵습니까? 성욕, 장난 아니죠. 여러분, 맨날 우리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유명인사나 심지어는 정치인 이런 분들이 그 성욕 컨트롤 못 해갖고 신세를 망치고 폐가 망신하고 개망신 당하고 맨날 나오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내노라 하는 그런 스펙을 가진 분들이 이 성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신세를 망치거나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는 우리가 맨날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욕 컨트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에도 보면 여러분 영웅들이 맨날 이 미인계에 당하죠. 미인계. 그죠? 성욕 컨트롤이 그렇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인간 사회는 욕구 및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신나게 자고 신나게 뭐 먹고 자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게 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욕구와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뚜껑 열리고 막 화가 나도 분노를 참는 법.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분노 참치면서 맨날 입에서 욕을 하고 주변 사람한테 그런 몹쓸 얘기 막 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평판이 뭐고 다 작살나고 인간관계 망가뜨리죠. 그죠? 분노 제어가 안 되면 인간관계 무너지잖아요, 항상. 그죠? 가정이건 이건 인간 똑같아요. 감정 제어, 그죠? 식욕 감정, 식욕에 대한 이 음식에 대한 감정 제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비만에 시달리고 각종 이런 합병증에 시달리겠죠. 그죠? 모든 교육의 목적은 바로 욕구와 감정을 적절히 제어하고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다시 하루에 10,000원으로 이 사는 것을 3년을 해내면요, 진짜 무서운 인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대나 30대 분들한테 꼭 얘기해요. 만약에 이걸 해낼 수 있으면 당신은 무시무시한 인간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있죠. 역사상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다 그 크게 성공하신 분들 공통점이 바로 욕구 제어를 예술로 한 거예요. 욕구 제어를 예술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있고 분노를 제어할 수 있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게 되고 명성을 쌓게 되고 또 권력, 명성, 이 재물을 획득하는 것이죠.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물론 영업인은 이렇게 하시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자 지출이죠. 고객 만나고 밥 사고 커피 사는 게 지출이 아니라 투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거 말씀드린 건 일반 셀러리맨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이 하루에 10,000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전화도 많이 해야 돼. 전화요금만 해도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영업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소득적으로 충분하신 분들은 이 소득 통제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 쓰게 된 건데, 억대 연봉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억대 연봉 하신 분들 돈 모았습니까? 잘 못 모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원리는. 근데 1만 원이랑 금액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욕구 통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 브라이언 트레이시나 모든 자기계발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니 고든이나 그런 분들의 성공책을 읽어보면 항상 이구동성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새벽에 일어날 것. 이거 뭐예요? 수면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수면욕하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려면은 저녁에 있는 모든 쾌락을 포기해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쾌락적인 시간은 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대개 저녁에 주어집니다. 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대개 저녁 시간이에요. 드라마건 뭐건 다 저녁 때 터집니다. 그죠? 그 시간을 포기해야 돼. 그 시간을 포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원리가. 예, 위대한 인간이 되는 법은 여러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몇 시? 3시부터 5시를 말합니다. 새벽은 동트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6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3시부터 5시 사이를 우리가 새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그럼 이거보다 한술 더 뜨는 건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기. 난이도 높죠, 그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시간에 운동까지 해주면 괴물 되죠, 괴물. 병 걸릴 일이 없어요. 체력이 딸릴 일이 없어.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력, 왜?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정신력 싸움 아닙니까? 내가 이 잠자고 싶은 욕구하고 투쟁해갖고 이겨내는 거니까. 저도 힘들어요. 아, 되게 힘들어요. 이거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응?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에 뿐만 아니라 운동까지 해줘. 그러면 이건 뭐 육체를 지배하는 인간이 돼. 자, 육체를 지배하는 인간이 된다고. 정신력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지배한단 말이죠. 여기에 한술 더 뜨는 게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는 거예요. 이러면 지식까지 지배해. 영이 깨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요 영이 깨요. 영이 정신력이 강화돼. 두 번째, 운동하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책까지 읽어내면 이제 지성까지 획득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는 건 만고불면의 자기개발 방법이에요. 위대한 인간이 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돈이 전혀 안 들어.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책 사는 비용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할 때 헬스클럽 다니면 그거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투입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과 노력 대비해서 가장 강력하게 얻어낼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는 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자율의 능력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이게 안 돼요. 저도 지금 안 됩니다. 이거.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자기계발서 읽어가지고서 나이 50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 안 돼요. 됐다 안 됐다 해. 물론 운동하는 건 이제 거의 습관 완전 들었고 책 읽는 것도 어제도 운동하러 무조건 제가 1시간 내에서 1시간 반 이상을 합니다. 야,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안 돼.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지금 지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못 가게 되는데 교회도 다니고 별짓을 다 해 지금. 새벽에 일어나려고. 20몇 년을 투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그렇게 아침잠하고 내가 이 싸움이 얼마나 이게 치열하고 어려운지 저도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제시켜야 돼요, 강제시켜야 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모임을 만든다든지, 모임을 만들어갖고 지각했을 때 벌금 매긴다든지, 어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마라톤 같은 게 인생은요, 혼자서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서 거기 모임에 나가고 하는 이유가 이 강제성을 만들려고 하는, 강제성 획득하기 위해서. 저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강제시켜야지만 이게 달성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몸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것. 욕구를 제어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 자기 관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몸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화해야 되는데, 근데 내 몸이 바라는 건 뭡니까? 전화하기 싫은 거야. 그죠?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자, 아이고, 20분 됐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수업이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요 몸을 이기는 거 다음으로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